안녕하세요. 지성과 인성이 자라는 시간 그레티의 미닝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포동포동해져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좀 포동포동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좀 푹 쉬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 지난 에피소드를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6,00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점점 매일매일 올라가는 조회수를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많이 봐주시는구나. 괜히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오늘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추천은 아니고요.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책을 잘 읽는 꿀팁부터 제가 책을 꾸준하게 읽게 됐었던 스토리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오늘 전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책 잘 읽는 방법은 이 김봉진 대표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공감하면서 읽기 좋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책을 습관처럼 잘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책입니다. 여기 띠지를 보면은 어쩌다 읽었는데 어쨌든 읽고 있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책을 처음에 읽게 되는 그 경험이 내가 책을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뭐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가서 책을 고르기보다는 누군가가 나한테 되게 어린 시절에 좋은 독서 경험을 선사했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력 추천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훅 독서 경험이 온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과시적 독서가라고 소개를 해요. 어쩌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어쩌다가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왠지 이미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이 되게 겸손하게 저는 뽐내려고 책을 읽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어요 하는 것 자체가 간지랄까? 네,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겸손해 보이고 더 멋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튼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책 잘 읽는 방법은 바로 과시하며 읽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독서를 시작했던 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멋있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진짜 독서나 공부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거든요. 뭔가를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한다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유치원 때 하도 돌아다니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를 데리러 오시면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제 양말이랑 그다음에 다른 친구 양말이랑 이렇게 발을 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은진이 지금 발이 이렇게 시커멓다. 맨날 하루 종일 이렇게 싸돌아다닌다 하면서 얘를 좀 진정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진짜 뭔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제가 처음으로 뭔가 읽었었던 거는 인터넷 소설. 저는 기현이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배웠답니다. 친구 따라 갔던 그 비디오방에서 만화, 순정 만화랑 그다음에 인터넷 소설을 보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800원 주고 기현이 소설 빌려보고 진짜 거기에 있는 모든 순정 만화랑 그다음에 인터넷 소설을 다 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그런 걸 읽는 걸 좀 탐탁지 않아 하셨죠. 왜냐면 욕도 많이 나오고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좀 선정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수학여행 가기 전날 부모님이 가방 산 거를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소설을 빼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나 잘 쌌어. 이대로 챙겨갈 거야. 당당하게 보여주고 이제 방에 가서 다시 몰래 소설을 가방에 넣어놓고 잤어요. 근데 제가 자는 동안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넣어주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웬 어젯밤에 못 본 소설책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제목도 무슨 하느님 저를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저희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인터넷 소설도 나왔는데 제목이 하느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거고 또 심지어 내용을 열었는데 막 욕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뒤집어지셔가지고 그때 막 교회 목사님하고 막 울면서 상담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한테 책은 인터넷 소설 아니면은 뭐 5,000원만 주면 키스해주는 너 뭐 이런 순정 만화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책이라고 할 만한 책을 처음 접했던 게 중3 때인데 그때도 제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진짜 말 그대로 과시하고 싶어서 독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3 때 우리 반에 정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화가 반장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만한 반장이 없었어. 정말 소외된 친구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지 모든 친구들을 다 잘 챙기는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정화를 진짜 좋아하셨고 같은 친구들이 보기에도 진짜 멋있는 친구다. 뭔가 좀 남다르다. 성숙하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화가 저희랑 안 놀고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에게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만이 유일한 삶의 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정화를 데리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정화한테 갔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못 걸 정도로 완전 몰입해서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몰입하고 있으면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서 말을 감히 못 걸겠는 상태? 그리고 제가 살짝 봤어요. 도대체 뭘 읽길래 우리랑 안 놀고 책을 읽고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제가 평소에 읽는 인터넷 소설이 아니라 얘는 진짜 어른들이 읽을 만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또 한 번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차마 못 걸고 나중에 따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아까 그거 읽고 있던 거 뭐야? 이렇게. 진짜 멋없어 보이죠? 그게 제가 처음으로 뭔가 책다운 책, 인소가 아닌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뭔지 물어봤고 정화가 되게 무심하게 뭐 이런 책인데 빌려줄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괜찮아 이렇게 거절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뭔가 정화랑 같은 책을 읽고 나도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 멋있는 친구가 되고 싶다.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빌려왔어요. 얼떨결에. 빌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고 다음날 정화랑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읽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장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오히라 미스요라는 한 일본의 여성분이 쓴 에세이인데요. 이분이 중학교 때 되게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자살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비행 청소년이 돼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다가 16살에 엄청 큰 야쿠자 보스랑 결혼하고 또 뭐 접대부 일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비행 청소년을 위한 변호사가 된 그런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은 인소에서만 보던 그런 조폭 생활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적어놓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일단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으로 책을 열심히 읽다가 나중에는 그 변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또 울림과 교훈이 있어서 숨을 참고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책장을 딱 덮자마자 나도 이런 책 읽을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심리학에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던 거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정화라는 친구를 따라하고 싶고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도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과시적으로 독서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책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계속 책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독서가 취미가 됐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일로 독서를 다루게 되었네요.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 가서도 막 사람들이랑 독서 모임 찾아서 하고 그리고 약간 향수병 느낄 때도 한국 책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뉴욕에 막 서점 여행 다니면서 서점 직원들이랑 거기서 책을 읽는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과시하려고 어쩌다가 읽었는데 어쨌든 읽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과시적인 독서를 하냐?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카페나 지하철에서 읽기. 이 김봉진 대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있어 보이려고 책을 읽으라고 해요. 도서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집에서는 내가 혼자 책을 읽는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카페나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는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저 사람 책 읽네? 하고 약간
멋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집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오시는 노부부가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와서 뭘 하시냐면 그렇게 책을 읽으세요. 커피를 딱 한 잔씩 시켜놓고 할아버지랑 할머니 둘 다 오붓하게 책을 읽으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Hot Dudes Reading이었나? 인스타에 이제 지하철이나 카페, 버스 이런 데서 책을 읽는 남성의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여심을 자극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계정이 되었답니다. 과시적 독서 팁 두 번째는 일단 그냥 들고 다니기입니다. 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냥 들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작은 책들 되게 잘 나오잖아요. 저는 유유출판사나 민음사 손살문구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은 진짜 미니백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작아서 평소에 들고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만날 때도 책 가지고 나가는데 친구가 이제 10분 정도 늦는다 그러면 그때 읽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남는 건 없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 짧은 시간에 책을 읽는다. 좀 괜찮은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 아는 뿌듯함이 쌓이다 보면은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는 힘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책 잘 읽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별거는 아니었고 마음껏 티내면서 뽐내면서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책 잘 읽는 법,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도 사라는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껏 티내면서 뽐내면서 재밌는 독서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